자, 3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오페라 부파의 최고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벨칸토의 그 로시니의 그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명작 오페라 감상의 세비야의 이발사는 그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이제 그 영국의 그라인드본 페스티벌 상영작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그 페스티벌을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요. 매년 8월 달에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열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에서 열리는 브레겐츠 호상 페스티벌 호수 위에서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아로나 그 베로나의 원형극장에서 열리는 베로나 페스티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약간 특이한 이제 그 바그너의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도 있지만 오늘 이 페스티벌은 뭐 그렇게 저기 그 치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런던에서 이제 남쪽으로 약 한 2시간 정도 거리 있는 그 그라인드본에서 지금 봄에서부터 이제 여름에 걸쳐서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 오페라를 한 6작품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뭐 굉장히 그 목가적이고 좀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오페라 페스티벌입니다. 이 오페라 페스티벌의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굉장히 전원적인 그런 시골이기도 하지만 그라인드본이 그렇게 막 복잡거리는 도시가 아닙니다. 옆에 그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이 오페라의 페스티벌에 참여한 뭐 관객이든 손님들이 이렇게 초원에서 앉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와인이나 이제 이 차를 즐기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여유가 느껴지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1934년에 뭐 그 개인적인 사람이 목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으로 이렇게 처음에 실시를 했다는데 주로 모차르트 작품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4개월에 걸쳐서 6편의 오페라 작품을 공연하는 이제 뒤에 보면 저기 오페라 극장 저 뒤편으로 보면 이제 풍력 발전기 같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전원들을 전부 저런 식으로 친환경 그 동력을 지금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갖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오페라 페스티벌은 전체 그 경비의 65% 가까이를 이제 티켓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페라라는 것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일반적인 오페라 극장에서 티켓 그 경비 충당률은 한 25%에서 30% 정도 수준이랍니다. 거기 비하면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65%니까.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오페라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데고요. 왼쪽으로 보시다시피 그 양들이 놀고 있는 그 초원에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오페라를 즐기는 뭐 이른바 뭐 바이로이트하고는 약간 바이로이트는 굉장히 좀 그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치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티켓을 구하는 것 자체도. 현재는 지역 축제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라인드본 페스티벌. 작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실제 그 DVD 자켓이고요. 아시다시피 로시니 최고의 그 오페라 부파 작품입니다. 그 사실 로시니가 일찍 이제 그 뭐 오페라 작품 활동을 은퇴를 했죠. 37 정도라 그랬죠. 사실 이게 결정적으로 이 세비야의 이발사의 성공이 로시니에게는 이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져다 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욕망도 많이 사그러진 상태고 뭐 후배들 지원이나 하면서 요리나 이런 데 이제 그 전념을 기울였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벨칸토 오페라 소개하면서 13일 만에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사실 이 작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절대 금지되죠. 아무리 자기 작품이라도 표절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기 표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비야 이발사의 서곡도 사실 세비야 이발사 게 아니고 뭐 영국 여왕 엘리자베타의 뭐 서곡을 빌려 쓰고
그 외에 뭐 지기스몬드, 팔미라의 아우넬렐리아노, 뭐 결혼은 이게 전부 다 자기 로시니 작품인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지금 그 차용해온 그러니까 자기 표절을 뭐 아주 서슴지 않게 시행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작이 완성된 거죠. 여기저기서 좋은 것만 골라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13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이 작품은 뭐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로시니가 일찍 조기 은퇴를 하는데 뭐 기본이 된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비야 이발사가 당시에 그 30년 먼저 발표된 그 파이지엘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는 초연 당시에 그 파이지엘로 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갖고 뭐 공연 방해를 많이 받고 뭐 심지어는 고양이까지 풀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초연은 이제 실패한 걸로 그렇게 됐고 물론 그 뒤에 이제 뭐 대성공을 거뒀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원작은 그 프랑스 보마르시에 희곡 3부작 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피가로의 결혼이죠. 모차르트 작품이 있습니다. 뭐 대충 작품 설명 이 정도로 드리고 이제 등장인물의 구성도를 보면은 로지나라고 이제 그 어여쁜 이제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마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근데 이제 재산은 많은 거야 하니까 그 당시 유럽법에서 이제 어린 사람은 이제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고 예쁘고 젊은 그 로지나가 있고 이 로지나를 짝사랑하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로지나를 좋아하는 이제 알마비바 백작입니다. 이건 귀족 청년입니다. 아주 멋진. 근데 실제로 이제 로지나의 후견인이 이제 그 의사인 바리톨로가 있죠. 그 바리톨로는 이 친구는 이제 뭐 귀족은 아니지만 이게 로지나의 후견인을 맡았지만 이제 결혼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뭐 로지나가 젊고 예쁜 탓도 있겠지만 로지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엄청난 재산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게 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늙은 바리톨로라는 의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마비바가 혼자서 이제 로지나에게 이제 구애도 해보고 하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보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재치 있고 이제 그 유능한 과거에 자기 부하였던 피가로를 우연히 이제 만나죠. 이발사인 피가로를 만나서 알마비바 객작이 이 사랑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협조해주면 자기가 이제 큰 돈을 주겠다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 결국 이제 피가로의 이제 그 재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로지나와 알마비바 백작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실은 뒤에 이제 피가로의 결혼까지 연결되면 이런 사실 피가로가 이제 사실 로지나 이제 백작 부인과 알마비바 백작이 이렇게 어렵게 연결되는데 결정적으로 공을 세워가지고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이제 백작집에 이제 피가로가 이제 입주를 하죠. 거기서 이제 입주한 상태에서 이제 그 하인이지만 이제 격이 높은 하인이겠죠. 뭐. 근데 그 알바비바 백작이 그 천인공노하게도 이제 그 변망덕하게도 피가로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피가로의 이제 그 약혼자인 수잔나를 이제 탐하려고 덤비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작품 세비야의 작품에서는 알마비바가 굉장히 이제 신사로 나오고 그런데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이제 그 사실 피가로의 약혼녀를 노리는 아주 호색한으로 나옵니다. 뭐 그게 동일 인물로 이제 연결되기가 쉽게 연결되진 않지만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로서는 이제 그 바리톨로한테 이제 붙어서 이제 그 아주 얕은 꾀로 이제 바리톨로 밑에서 이제 어떻게 이익을 취하는 중인 계급이라고 봐야 되죠. 바실리오라는 이제 음악 선생이 등장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잔꾀를 바리톨로한테 이제 가르쳐 주지만 결국 이제 그 백작이 제시하는 이제 어디 뇌물이나 이런 협박 이런 거를 사실 뭐 이길 생각도 없고 뭐 그렇게 또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작품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주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피오렐로라고 이제 알바비바 백작의 이제 하인인데 초기에는 이제 초기에 잠시 나왔다 이제 그때 뭐 역할을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톨로의 이제 하인인 이제 베르타, 늙은 베르타. 이 베르타는 이제 꽤 주요 인물로 합니다.
이 작품의 유일한 이제 소프라노죠. 늙으신 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로지나가 메조 소프라노니까요. 일반적으로. 물론 로지나 역을 이제 소프라노가 맡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뭐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제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 이제 그 실제 이제 오페라 화면인데 여기 이제 지금 주요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게 로지나인데 로지나 역에는 다니엘 드니스라고 이제 이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까무잡잡하게 아주 예쁘게 생긴 성악가죠. 그다음에 이제 알마비바 백작 역에는 이제 테일러 스테이톤이라고 이제 호주 이제 테너고요. 그다음에 피가로 역은 이제 비오른부그라고 이제 독일 이제 바리톤인데 뭐 이분은 상당히 이 역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다음 이제 바리톨로 역은 이제 알렉산드로 코르벨리라고 이제 이탈리아 성악가고요. 이 베르타하고 이제 이 바실리오 이렇게 이제 6명이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한글 자막이 있는 이제 DVD가 지금 이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충 한 36,000원 내외로 지금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제 해설을 듣고 한번 이거 직접 이제 구해서 보시면 이제 오페라의 참맛을 느끼실 수가 있죠. 자, 서곡입니다. 이 서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영국 여왕 그 엘리자베타, 그러니까 이탈리아 발음으로 엘리자베타죠. 거기서 실제로 쓴 거고요. 이게 이제 근데 뭐 거기서 빌려 쓴 서곡인데 워낙 또 이 서곡 자체가 또 이 그 세비야 이발사하고는 또 굉장히 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단독 이제 연주곡으로도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될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세비야 이발사의 서곡이라고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뭐 그렇게 알려진 게 뭐 정상적입니다. 서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서구까지만 듣고요. 오페라의 내용 해설은 일단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